보니까 작년에 우리 양 의원님 맡으신 쪽에서 뭐 양 의원님도 그렇고 리포트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CCL 그다음에 MLCC 기판, PCB죠, 디스플레이 등등등 굉장히 커버리지도 다양하고 다이어 관련돼서 되게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이고 그렇게 많은데 뭐 괜히 바쁘시겠습니다만은 양 의원님이 지난해 제일 좀 주목했던 분야는 어디이세요? 네, 아무래도 뭐 가장 기억에 남고 집중적으로 리포트 썼던 분야는 바로 CCL이었습니다. CCL, 예. 두산 관련돼서 되게 리포트 많이 내시더라고요. 많이 냈죠. 네. CCL이 일단 뭡니까? CCL이 이제 기판의 주요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기판이라는 게 여러 층수를 이루는 그렇죠. 제품인데 그 층 하나하나가 CCL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두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겁니까? 유일하진 않습니다. 이제 LG화학도 일부 하고 있고 산화 콘덴서인가요? 사막 콘덴서는 이제 MLCC MLCC 쪽을 고. 대응하고 있고요. 네. 일부 비상장 업체들도 더 있고요. 제일 잘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제일 기술력도 상위고 그 다음에 규모도 글로벌 크고요. 경쟁력도 있고 규모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두산을 좀 이렇게 작년에 주목하셨던 게 단순히 CCL 때문이신지 아니면은 이 CCL이 AI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어떤 그 AI 그 가속기 상황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뭐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고려해서 그런 건지 어떤 면에서 이 두산을 이렇게 좀 천착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CCL의 위상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AI 서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가속기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활용도가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 AI 서버에서는 초고속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수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판에서는 신호 전송 속도 향상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이제 신호 손실 최소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이제 핵심 요소로서 CCL이 많이 부각받았고 작년을 기점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한때 100만 원 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CCL 이 효과로 두산에 뭐 두산이라는 데가 지주회사니까 뭐 CCL만 하는 거니까 그게 두산 비지라고 그러나요? 전자부문? 전자비지라고 예, 합니다. 전자비지라고 하나요? 이쪽에서만 그 회사 지주 두산의 이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CCL 때문에 두산 주가가 그렇게 100만 원 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네. 뭐 이거 네네. 예, 말씀하시죠. 압도적인 마진율을 기록하기도 했고 뭐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이제 뭐 업체를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북미 그 AI 가속기 업체의 네. 벤더기도 하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부분들이 컸다. 부각됐습니다. 예. 제가 사실 CCL 얘기를 좀 먼저 했는데 작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L뿐만 아니라 MLCC, 그다음에 PCB 쪽 이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또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CCL 말씀을 좀 먼저 일단 좀 언급을 좀 해보고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CCL은 대만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생태계도 좋고 그 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뭐 EMC라는 회사가 글로벌 넘버 원이라는 얘기도 좀 들었고. 맞습니다. 네, EMC가 캐파적으로도 두산 대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네. 고객사도 많고 규모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엔비디아 사실 엔비디아잖아요. 그 말씀했던 데가 이 제가 듣기로는 엔비디아에서 그 더 뭐랄까요, 더 첨단, 더 상위 어떤 그런 퀄리티는 두산에 만든 CCL이다라는 얘기도 좀 하던데 실제로 맞습니까? 사실 퀄리티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 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분야에서는 두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만 EMC보다도. 네네. 그러면 근데 물량은 물론 EMC가 더 많은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익률 측면했을 때는 두산이 낫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물량적으로 EMC는 워낙 캐파가 많다 보니까 다수의 고객사를 같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만.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두산이 보면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비지 부분만 할 수는 없는 거는 맞죠. 근데 작년에 화제가 됐던 게 두산 관련은 SK 실리콘 인수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크론, SK 실크론이죠. SK 실트론 네, 네, 실트론이죠. 이게 그 웨이퍼 만드는 회사, 세계 3위 네네. 웨이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냥 CCL만 하나 해도 충분히 그쪽에 투자 더 많이 하고 증설하고 해서 규모도 늘리고 캐파를 뭐 EMC 뭐 수준으로 막 늘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주가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꽤 있었죠. 그리고 CCL을 좋게 보고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뭐 그런 방향성을 바랬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두산이 지주사기 때문에 대만 EMC랑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긴 하겠네요. 지주사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CCL이 지금 엄청난 호황이고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긴 하나 뭐 CCL 하나만으로 회사가 100년 만년 승부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반도체 포트폴리오 다변화 관점에서는 뭐 필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트론을 인수를 할 경우 두산의 이 반도체 쪽이 지금 테스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후공정에 이제 테스트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웨이퍼를 직접 하고 후공정도 하고 그다음에 CCL이 뭐 딱히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AI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AI 관련 칩으로서는 계속해서 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이런 생태계를 두산은 그룹 내에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이게 뭐 잘하면 뭐 테스나랑 시너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너지가 크진 않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두산이 아시겠지만 이제 지주사 관점에서는 이제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기계,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렇죠.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네. 테스나랑 전자비지만으로는 이제 반도체 매출액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실트론을 인수해서 이제 반도체 쪽을 채우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실트론은 뭐 현금 흐름이 되게 안정적인 네, 기업이고 네. 그리고 사실 올해 좀 실적이 부진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업턴으로 전환되는 그렇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실트론 이슈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산이라는 걸 말씀하신 대로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 전자 부분만, 그러니까 반도체 이 CCL 부분만 투자하거나 이쪽만 집중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산이라는 그러니까 주가만 놓고 본다면 두산이라는 회사는 갖고 있는 말씀하신 기계라든가 뭐 에너지 유무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CCL에 대한 그 두산 그 지주 쪽의 어떤 그 투자나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이쪽에 캐파가 커지고 수익이나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전자비지가 뭐 CCL 쪽에서 경쟁력을 잃은 상황도 아니고 네. 뭐 얘기하셨던 그 고객사 이제 엔비디아 내에서도 뭐 계속 높은 점유율이 유지될 거라서 네. 뭐 증설도 이제 CCL만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들 대비 좀 부족하다 이거지. 그렇죠, 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 계속 캐파는 늘어날 거라서 너무 뭐 실트론 이슈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 유리섬유도 있고 몇 가지 이쪽에 굉장히 그 소위 말해 AI 가속기에 반드시 필요한 이 AI 가속기 레벨이 네네. 올라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하는 게 유리섬유 정도 아니 이 CCL만 우리가 커버하고 유리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 조금 약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 생태계는 이제 일본이 중심이고 이제 대만 업체들 일부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유리섬유랑 이제 동박이 동박하고, 필수인데 동박은 국내에서는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일부 대응하겠다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회로박인 거죠? AI 네, 가속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회로박이라서 아시겠지만 그 2차 전지에 쓰이는 전지박과는 그건 큰 좀 차이가 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롯데 이 얘기 너무 이제 저희가 옆으로 새는 건지 모르겠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 그 회로박 쪽은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 기업과는 막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라서 이게 회로박도 등급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품질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루빈 시리즈 정도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인지는 아직 제가 뭐 잘 모릅니다. 예. 회사랑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PCB 회로 기판 얘기를 기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기판주들이 사실은 주가가 엄청나게 뭐 서너 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정도로 뭐 심텍이니 대덕던자니 뭐 이제 코리아 서키트니 등등 이런 회사들이 좀 그랬는데
PCB도 이렇게까지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매출도 굉장히 좀 오르고 이랬던 배경에는 역시 AI 관련돼서 이 PCB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걸 텐데 특히 PCB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선적으로는 얘기하신 이제 AI 서버 쪽에도 PCB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메모리 업황이 턴하고 있잖아요. 네네. 메모리 쪽 PCB도 수요가 작년에 뭐 연초 대비해서 많이 급증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그 두 방향으로 PCB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보니까 그 엔비디아 소캠 2 뭐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소캠 2 향 뭐 기판 이런 게 또 별도로 따로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심텍이 주로 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게 PCB라는 게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대덕전자, 심텍, 뭐 코리아서킷 등등등 여러 회사가 있는데 각자 비슷한 쪽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텍은 뭐 예를 들어 소캠2, 대덕전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각자 좀 약간 자기들만의 시그니처가 좀 다른 겁니까? 시그니처가 당연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AI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 그렇죠. 자,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네. 주요한 종목이고요. 대덕전자는 메모리, 비메모리를 전부 다 하고 있고 네. 심텍도 메모리, 비메모리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대덕전자는 이제 반도체용 기판,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텍은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더해서 메모리 모듈 PCB, 즉 마더보드격인 기판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좀 차이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사실 제일 뭐 기판 쪽의 대장주는 이수페타시스였고 이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뭐 가장 뭐 큰 고객들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시청자들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판주들도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바스켓 매매하듯이 다 사서 뭐 비중 조절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중에 사실 한두 개 뭐 하나 정도 이렇게가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제일 뭐 확실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주가가 사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고 뭐 3만 원대, 2, 3만 원대 하던 주가가 10만 원 훨씬 넘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덕이니 심텍이니 뭐 코리아 서킷이니 뭐 요즘에 해성 DS니 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올해 뭐 말씀 나온 김에 아예 이제 PCB 쪽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쪽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작년과 같은 그런 높은 성장을 계속 해 나갈 것인지 또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를 원픽으로 좀 가져갈 만한 건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당연히 실적 성장은 할 건데요.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그 기대감 대비 얼마나 숫자가 올라오느냐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기대감이 없었는데 업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보이니까 네. 그만큼 주가가 다 반영이 됐던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기대감은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눈높이를 올릴 수 있느냐 싸움인데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언론사에서 기사도 한 번 났는데 이게 기판이라는 게 결국 주요 원자재가 금이랑 구리거든요. 제조하는데 비싼 걸 쓰는군요. 맞습니다. 네, 원재료비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비즈니스인데 아시겠지만 뭐 금이랑 지금 구리가 아까도 구리 그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매우 부담인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기판 업체가 고객사와의 관계도 당연히 의리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뭐 판가 전가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오른 것만큼 PCB 가격에 전가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고객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품단의 본 코스트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일 그러니까. 텐데 예. PCB만을 올려준다는 게 그러면은 작년과는 올해 기판 업체들 투자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수요 공급의 구조상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이 말인즉슨 이제 어느 정도의 판가 전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기판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말씀드리고 그런 회사는 있고요.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 빼고는 업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이수페타시스가 역시 맞죠. 이수페타시스군요. 네. AI 관련 기판들은 쇼티지도 계속 될 거고 글쎄요. 네. 뭐 층수나 면적 같은 이런 스펙 업그레이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판가 전가 구조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게 또 대장주니까 좀 안전한 측면도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모리 수요도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다른 응용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ASP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역시 이수페타시스고. 이수페타시스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선 TLB나 TLB 네.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도 대응하고 있고요. 예. 그 참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기판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또 가지신 분들도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역시 대장주 역시도 대장주가 좀 제일 비교적 안정하고 TLB가 이제 또 메모리 기판 쪽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제 MLCC인데 삼성전기가 작년에 이 회사도 되게 무겁고 잘 안 가는 주식인데. 삼성전기가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MLCC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 MLCC는 근데 뭐 거의 무슨 이쪽 전자 부분에 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뭐 온갖 데 막 다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예. 전자부품의 쌀이다. 그리고 또 뭐 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댐이요? 뭐 전력을 저장했다가 뭐 필요할 때 방출하는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이제 MLCC는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군요. 규모가 아예 다르긴 합니다. 뭐 티어2 업체들이 일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사마콘데스 아까 얘기하신 그리고 아모텍 뭐 이런 업체들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좀 작고 확실히 작고 많이 영세하죠. 규모가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CC는 올해도 굉장히 좋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좀 리포트도 좀 보고 하면은 뭐 양년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MLCC가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작년에도 뭐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또 뻔하긴 한데 이것도 결국 AI입니다. 이제 AI양 수요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버 단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나 보죠? 맞습니다. 서버 쪽 AI용 MLCC 수요가 작년부터 해서 이제 급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IT용 수요를 아직까지는 상쇄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올해 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이쪽 향 제품들이 뭐 ASP가 워낙 또 높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IT 세트 익스포저만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렇죠. 네. 훨씬 더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쪽은 삼성전기가 글로벌하게는 무라타인가요? 그 일본 맞습니다. 예. 네. 그 회사가 탑입니까? 무라타가 1등이고 삼성전기가 2등이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장 비중이? 전체 시장으로 보면 뭐 제가 갑자기 숫자가 살짝 헷갈리는데 무라타가 한 40에서 50% 정도 하고 전기가 한 20에서 30% 정도 할 텐데. 그러니까 양사 간의 차이는 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AI 서버용으로만 보면 전기랑 무라타랑 점유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ASP 그러니까 평균 단가도 높고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한 쪽으로는 삼성전기가 무라타랑 별 차이는 없다. 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올해도 그러면 이 MLCC 쪽은 역시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올해가 약간 엄청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작년 같지는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IT 쪽이 계속 발목을 잡는 그림이 나올 거라서 근데 어찌됐든 이제 AI용 익스포저가 계속 커지는 그림이니까 그렇죠. 뭐 나쁠 건 없죠. 네. 그러면은 삼성전기도 올해 여전히 좀 좋게 봐도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는 뭐 MLCC도 MLCC인데 저희는 저희가 계속 지금 기판 얘기를 저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기판 쪽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기도 기판도 하고요. 네, 이제 플리츠 BGA라는 비메모리 기판을 하는데 가장 하이엔드 기판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요. 그게 이제 에이직 쪽 일단 브로드컴이 뭐냐 얘네들이 계속해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이쪽도 같이 더 수요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AI용 플리츠 BGA가 쉽게 생각하시면 우선 생산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앞단에 원래 여기도 아까 무라타처럼 이제 일본 업체들이 선두인데 일본 업체들은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물량 많이 주는 고객사들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에이직 쪽 대응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 전기한테 기회가 많이 열리는 뭐 그런 좋은 그림이 형성되고 있어서 작년에 삼성전기 주가 많이 오를 때 이 에이직 쪽 이쪽 기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충분히 돼 있나요? 네, 일부 반영되긴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올해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삼성전기를 바라볼 수 있다. 네, 첫 번째는 AI용 MLCC가 계속 좋아진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플리츠 BGA 쪽에서도 AI용 고객사가
계속 늘어난다. 네.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이구 다 됐네요. 이제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 폴더블 쪽 얘기인데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니까. 네네네. 이쪽에서도 올해 아무래도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드니까 시장이 좀 크게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던데 이것도 좀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폴더블 시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다가 네. 실망도 많이 하셨던 시장인데 애플이 참여하면 확실히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우선적으로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과 다르게 애플은 네네.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일부 모델만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을 많이 찍어내기 네. 때문에 폴더블 모델을 출시하면은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게 네네. 예. 애플이 시간이- 네네 그죠. 시간이 돼서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양 의원이 가져오신 종목이 파인엠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